예, CES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과 차를 하나로라고 저희가 제목을 짚어봤는데요. CES 2018에 대해서 오늘 권순우 기자 그리고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ES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 가전과 차 뜯어보기 전에 두 분께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CES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고 좀 눈에 띄는 기술이 있었다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뭐 박지은 기자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기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연 좀 돋보였던 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뭐 예전부터 인공지능은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그게 발전돼서 일상 속으로 파고든 AI 이런 주제로 많은 가전업체들이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IoT 기술과 합쳐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집안 가전을 이렇게 제어하고 또 언제 감성까지 얻는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공감을 해준다라는 아까 방금의 인터뷰 내용이 어찌 보면 참 소름 돋기도 하고요. 기술력이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권순우 기자는 좀 어떤 거 주요하게 보셨어요? 제가 자동차 담당 기자잖아요. 예. 근데 CES는 가전 전시회입니다. 근데 가전 전시회를 설명하러 자동차 기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CES 주제가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를 구성하는 풍경 중에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제목받는 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다는 거는 그 자동차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막 이파든 CES든 갑자기 막 F1 자동차 오고 막 현대차에서도 이걸 디트로이트 모터쇼 먼저 가야 되나 CES 먼저 가야 되나 뭐 고민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바뀐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전과 차 하나하나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박지은 기자가 이제 가전 담당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콕핏이라는 거를 저도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좀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난해 3월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공동 작품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원래 콕핏이라는 게 비행기 조정석 앞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네. 뭐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앞에도 이제 조수석이 있고, 이제 승용차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뭐 계기판이라든지, 뭐 카세트 이렇게 조정하고, 뭐 네네. 온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 판을 이제 콕핏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아날로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디지털화로 이렇게 바뀌는 추세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 맞춰서 삼성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디지털 콕핏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조금 여기서 눈에 띄는 건요. 삼성전자의 이제 빅스비라는 게 독자 기술이잖아요. 예. 그게 합쳐지면서 이 차 운전하면서도 이제 집안에 있는 가전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제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간다라고 차에 얘기를 하면 그 차에서 바로 그 집안에 있는 가전 기기들을 연결해서 뭐 온도를 제어해주거나 예. 청소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원래는 이렇게 전시회장 나오면 언제 도입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미 글로벌 이제 완성차와 한국과 이미 계약을 끝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아마 곧 이제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가전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자동차 얘기가 나오네요. 그만큼 핫하기도 하고 이번 CES 특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신기술이 발표되고 나서 얼마 후면 바로 또 우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에서 공개를 했던 마이크로 LED TV인데 사실 QLED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겠죠? 네, 좀 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 하나인데요. 제일 QLED와 차별화되는 거는 QLED는 LCD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크기를 키우는데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LED 하나하나가 화면을 구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소비자에 맞춰서 크게 하려면 더 많이만 붙이면 되는 붙이면 거네요. 모듈화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공개한 것도 146인치입니다, 저게.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 LED가, 좀 차세대 될 것이다. 그리고 QLED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접거나 휘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데, 저거는 붙이다 보니까 휘게도 할 수 있고, 접게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은 양산화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삼성에서는 양산이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그렇죠. 조금 문제가 될 거라는 이제 타사의 좀 관계 발언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방금 저희 담당 PD가 그러면 집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은 계속 커져 나가고 있고 또 LED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더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전자도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컸거든요. 네, LG전자는 이 CES에 앞서서 12월 말에 그 AI 브랜드 싱큐라는 것을 론칭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 전 시장의 3분의 1을 싱큐에 다 할애하면서 좀 앞서서 내세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AI가 적용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시연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음식을 어떤 걸 하면 좋은지 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에 맞춰서 이렇게 뭐 운행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시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이제 삼성과 비교해서 차별화되는 건 LG 디스플레이에서 롤러블 그 OLED를 내놨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 하단에 있는 이런 박스에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쭉 내려가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안 볼 때는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사용자에 맞춰서 저 화면 크기도 달라져가지고 저런 게 이제 차세들이 이끌 것이다 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는 에서는 OLED의 이제 미래다. 뭐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저 영상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각도별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직접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놀라운 기술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이제 자동차 얘기 참 많이 했었으니까 자동차 얘기도 잠깐 중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CES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지난해부터 자동차들이 눈에 참 많이 띄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핵심이 될 만한 것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핵심이 될 만한 건 두 가지잖아요. 자동차에서는 이제 커넥티드 카하고 자율주행차인데 커넥티드 카는 앞서 박지윤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차 안에 다양한 IT 기기들이 들어오고 이제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그 공간이 자동차가 운전을 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움직이는 그냥 생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 생활 공간에서 뭘 하냐? 그건 안방에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누군가 운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 운전을 하는 것이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건 과연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여기에 잘 따라가고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 현대기아차에서 선보이는 기술은 어떤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수소전기차 넥소를 이름하고 이제 재원을 공개를 했는데 5분 충전하면 한 59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지금까지 나온 게 한 400km 정도 수준인데 수소전기차는 좀 더 개발하면 이제 한 1000km 정도 더 갈 수 있다 그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언급할 때 충전 한 번 하면 일주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수소전기차가 좋은 게 만들고 나서 부산물이 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번 걸러지면서 미세먼지를 99% 정도 제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전기차 넥소 같은 경우는 2018 CES 에디터들의 선택상 미국 언론인들이 선택한 상을 자동차 기업 중에 현대차와 기아차만 수상을 했습니다. 그 넥소를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면은 그 집에서 쓰는 물, 깨끗한 물을 수소전기의 부산물로 쓰고 집안의 어떤 공기도 이제 청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도,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 어떤 한 집도 수소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친환경이네요. 말 그대로 이제 궁극적인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것도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 국내 기업, 그러니까 현대차 얘기를 할 때 어떤 세계 트렌드 혹은 세계 다른 기업과의 협업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곤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CES 열리기 전에 이제 현대차와 오로라 프로젝트 공개가 되면서 이것도 놀라운데 좀 현대차의 스탠스가 달라지나 싶은 기대감들도 있었어요. 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제일 여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이게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외신 기자들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이제 출장을 갔던 기자들하고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그 회사 내에서 그동안 이제 숨겨놨던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심경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얘기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동안 이제 협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이런 CES에서 그냥 보여주는 거 위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실속 있게 어디하고 협업을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오로라하고 자율주행에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테슬라하고 우버에서 자율주행 책임을 지던 사람들이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보니까 이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좀 지름길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오로라 말고도 시스코, 네트워크 회사 시스코가 이제 현대차 내부의 차량 안 네트워크를 이번에 CES에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아까 또 인공지능 음성 비서 있었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음성 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 운전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데 이거 누르고 이거 하려 그러면 좀 번거롭잖아요. 예.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음성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편의성뿐만이 아니고 안전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비서, 하이현대하고 불러가지고 쓰는 음성인식 비서를 사운드 하운드, 인공지능 중에 그 음성인식 기술이 뛰어난 회사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또 뭐 관련한 얘기를 만나서 엔비디아 예. CEO를 만나서 어떤 두뇌가 되는 회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건 CES에서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CES 중간에 동남아시아의 이제 최대 카 헤어링 업체인 그랩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쉐어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업 소식도 연속적으로 계속 들려오고 있고, 물론 정의선 부회장이 신차 공개할 때 가장 앞에 나서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다만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고 사진 많이 찍히다 보면 기사 예. 헤드라인으로 꼭 나오는 게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대차에는 그 정몽구 회장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정의선 부회장이 아직 그 경영 전면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여기 CES를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아까 가전제품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모터쇼는 왜 안 가고 CES는 나오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여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 미래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예. 들면은 친환경차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세단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SUV로 좀 전환을 한 측면이 있고 그 가성비가 좋은 차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있는데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들 쪽에서 정의선 부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의 어떤 미래 전략들을 할 때 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에서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굳이 현대차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역시 정의선 부회장의 행보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박지은 기자한테 한번 얘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부스를 만들었다는 것도 CES 이전부터 참 화두가 많이 됐었어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구글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제 부스를 따로 만들어 참가를 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을 보면 아마존이 한 7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예. 구글은 그에 반해서 조금 약하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구글이 나오면서 되게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구글은 다른 이 업체와의 이런 관계들 그래서 LG라든지 뭐 레노바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탑재된 것들을 공개하면서 좀 관심을 끌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에 맞게 예.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또 공개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재밌는 게 네. 여기는 헤이 구글이잖아요. 네. 현대차는 하이 현대거든요. 아. 근데 벤츠는 헤이 메르세데스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가 시장을 지배하느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부르냐를 그러게요.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난해는 하나로 통일됐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사 부르면 여기저기서 다 응답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또 누가 이 시장을 또 이렇게 섭렵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자동차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해외 기업들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이거와 관련된 또 스마트 시티의 변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토요타가 되게 특이한 걸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 그러면 보통 이게 위에가 조금 높고 이렇게 생기고 바퀴가 달린 그런 거를 자동차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토요타에서 공개를 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네모 상자에다가 바퀴 2개 달려있는 그런 모빌리티를 공개를 했는데. 아, 이겁니까? 예,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인터넷 쇼핑에서 내가 신발을 살래. 그럼 저런 차가 와요. 예. 그리고 신발 가게예요. 들어가서 내가 신발을 사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 네. 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운전석도 없고 예. 그냥
택배다. 그럼 저 차가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타에서 차세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미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정은 안 가지만 기술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CES 2018에 대해서 오늘 권순우 기자 그리고 박지은 기자와 함께 현재 분위기와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